기장님, 이러다 모두 다 죽어요. 지금 정말 인천공항으로 가는 게 맞나요? 여긴 일본도 홍콩도 아닌데요. 태풍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하필 한국이라니요. 거기 제대로 착륙 준비는 된 건가요? 비상 착륙이라니 이건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잖아요. 저희 정말 무사히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유럽 항공업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완벽한 공항 시스템을 자부하던 스위스 항공사. 내부에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말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승무원이 있었습니다. 마틸다가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한 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놀랍고도 뜨거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1초만 시간을 내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마틸다 코흐. 스위스 항공의 수석 승무원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쥐리히에서 태어나 바젤 대학에서 항공 서비스를 전공했죠. 유럽 최고의 항공사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이 컸습니다. 특히 유럽 노선은 제 전문 분야였어요. 어느 날 저희 회장님이 직접 주최한 연례 항공 서비스 시상식에서 저는 최우수 퍼스트 클래스 서비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날 밤 샴페인 잔을 높이 들고 동료들과 축배를 들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세계는 완벽했습니다. 유럽의 하늘을 지배하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죠. 다음 날 아침 크리스틴의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마틸다, 이번 주 도쿄 노선 맡아줄 수 있어? 린다가 응급수술을 받아야 해. 저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시아 노선은 제가 가장 기피하는 구간이었죠. 특히 한국이나 중국 같은 곳은요. 정말 다른 사람이 없어? 나 아시아 노선 안 탄 지 5년이야. 크리스틴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급수술이라 어쩔 수 없어. 내가 수석이잖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라니 정말 최악이야. 회의실에서 도쿄행 비행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제 옆자리에 피터가 속삭였어요. 마틸다, 위로해줄까? 그래도 일본이잖아. 한국이나 중국보다는 낫지. 저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맞아. 일본은 그나마 문화적 수준이 있으니까. 한국은 정말 못 가겠더라. 우리 유럽 항공사 직원들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아시아 노선은 하급 노선이라는 거죠. 특히 저에겐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이탈리아, 로마. 이런 세련된 도시들에 비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마틸다, 내 경험이면 도쿄쯤이야 문제없을 거야. 수석 파일럿 마르코가 등을 두드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한 번의 비행을 위해 16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니. 최소한 파리 뉴욕 노선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제 경력 중 최악의 순간은 4년 전 상하이 노선이었어요. 승객 한 명이 기내식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피웠죠. 그때부터 저는 아시아 노선을 철저히 피해왔습니다. 상하이에서의 경험이 아시아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자리 잡았던 거예요. 비행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 한 번뿐이야. 이번만 참으면 다시는 아시아 노선은 안 타도 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의 스위스 알프스를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산맥과 질서정연한 도시들. 이게 바로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유럽의 모습이었죠. 도쿄행 비행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을 거라 스스로를 달래보았습니다. 그때까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저는 보통 비행 중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비행 8시간 차, 저는 객실에서 승객들의 편안함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실업가로 보이는 승객 한 분이 저를 불렀어요. 수석 승무원님, 일본 뉴스를 보니 도쿄에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괜찮을까요? 저는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 파일럿은 모든 기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즉시 조종석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비행 10시간 차 일본 열도에 접근할 무렵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수석 승무원님, 조종석으로 와주세요. 기내 전화를 받자마자 직감했어요. 무언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걸요. 조종석에 들어서자 마르코 기장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태풍이야. 예상보다 빨리 일본에 도착했어. 도쿄 착륙이 불가능해. 레이더 화면을 보니 거대한 태풍이 일본 열도를 덮고 있었어요. 이름이 남마돌이라는 태풍이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최고 등급으로 분류한 위험한 태풍이었어요. 마르코가 관제탑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대체 항로는요? 오사카, 후쿠오카. 관제탑의 대답이 스피커로 들려왔습니다. 모든 일본 공항이 폐쇄 예정입니다. 가장 안전한 대체 공항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저는 얼어붙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인천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착륙 지점이래.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 나라의 비상 착륙이라니 정말 끝장이었죠. 머릿속으로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나요? 오키나와나 타이완은요? 이미 다 체크했어. 태풍의 진로가 빠르게 남하하고 있어. 오키나와 타이완도 위험해. 인천이 유일한 선택지야. 부기장이 경로를 새로 입력하며 덧붙였어요. 인천은 최대 규모 태풍에도 대처 가능한 공항으로 설계되어 있어. 아시아에서 비상상황 대처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대. 기내로 돌아와 승무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인천이라고? 정말 최악이네. 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비행 중 악천후 시나리오에 대비해 저희는 특별 교육을 받지만 아시아 공항의 비상 착륙은 별도로 훈련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역 관행을 따르고 본사에 즉시 보고하라는 지침뿐이었죠.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쩔 수 없어. 승객들을 안심시켜야 해. 기내에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상 상황으로 인해 도쿄 착륙이 불가능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좌석 벨트를 매시고 승무원 지시에 따라 주십시오. 승객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어요. 특히 일본 출장을 계획했던 비즈니스 승객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고. 한 승객이 소리쳤어요. 저는 속으로 동의했지만 전문가답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아시아에서 가장 안전한 공항 중 하나입니다. 걱정 마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 자신도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저 내부 매뉴얼에 적힌 대로 말했을 뿐이죠. 5분 뒤 경로 변경이 확정됐습니다. 비행 장치를 확인하던 중 환기 시스템에 약간의 이상이 감지됐어요. 마르코는 미리 인천공항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또 다른 시험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마 몇 시간은 기다려야겠지. 극심한 기상 상황에도 인천이 대안으로 먼저 호출된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불평만 했습니다. 한국 공항에서의 대처가 얼마나 체계적일지 의심했어요. 바깥은 점점 어두워졌고 비행기는 서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한국이 긴급 대응에 최종 보루라니. 비꼬는 말이었지만 나중에 그 말이 얼마나 진실이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경로를 바꾸고 1시간 후 우리는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내 상황은 더욱 긴장됐어요. 승객 중 한 명이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당뇨병 환자였는데 스트레스로 인해 혈당이 급상승한 것 같았어요. 의사분 계신가요?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다행히 미국인 승객 중 의사가 있었고 응급처치를 도왔어요. 하지만 착륙 후 즉시 병원 이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마르코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해달라고 했어요. 인천 관제탑에 의료진 대기를 요청했어. 마르코가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응답이 놀라울 정도로 빨랐어.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지 보자. 저녁 무렵 우리 비행기는 서울 상공에 도달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예상과 달랐거든요. 이게 한국이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깔끔하게 정리된 구조의 빛나는 고층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도로는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강을 따라 형성된 조명들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도 정돈된 느낌이었죠. 마틸다,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 부기장이 헤드셋을 건넸습니다. 여기는 인천 관제탑입니다. 비상 착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프랑스어로 말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프랑스어였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착륙 5분 전 기내에 최종 안내를 했어요. 비상 착륙 자세를 취해주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양손으로 발목을 잡아주십시오. 마음속으로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무사히 착륙하게 해주세요. 놀랍게도 착륙은 부드러웠어요. 마르코의 기술도 뛰어났지만 활주로 상태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구조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터미널 입구에 줄지어 서 있는 안내 로봇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세련된 디자인의 로봇들이 다국어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영어는 기본이고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구사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안전합니다. 한 로봇이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로봇 안내원이라고? 이게 영화에서나 봤던 장면인데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떠 있었고 바닥에는 LED 길 안내 시스템이 있었어요. 승객의 스마트폰을 인식해 목적지까지 바닥에 빛으로 길을 표시해주는 시스템이었죠. 마틸다, 여기 봐. 안나가 벽에 설치된 기기를 가리켰어요. 공항 전체에 초고속 무료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대. 심지어 개인 보안망도 제공한대.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해 보았어요. 놀랍게도 연결 즉시 100MB 이상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속도는 스위스 본사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이런 인프라가. 더 놀라운 것은 의료 지원 시스템이었어요. 환자를 위한 자동화 의료 캡슐이 준비되어 있었고 AI 진단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픈 승객은 즉시 첨단 의료 시스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나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안내하던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네,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말을 바로 믿지는 않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알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숙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그때 안나가 제안했습니다. 마틸다, 우리 서울 시내 구경 좀 할까? 공항철도가 있대. 30분이면 도심까지 간대.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서울이라고? 별로 볼 게 있을까? 피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어차피 내일 아침까지 여기 있어야 하잖아.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 한번 직접 보자. 얼마나 발전했다는 건지. 공항에서 철도역으로 가는 길은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전기 셔틀이 우리를 데려다 주었어요. 차 안에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과 개인 태블릿이 설치되어 있었죠. 공항 철도에 탑승하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열차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고 내부는 고급 호텔 라운지 같았어요. 좌석마다 개인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심지어 와이파이 속도가 공항보다 더 빨랐습니다. 이게 정말 대중교통이야. 안나가 놀라워했어요.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도시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건물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원과 녹지대. 제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철도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환승 고객께서는 1번 출구로 나가시면 지하철 1호선, 4호선으로 연결됩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역사 자체가 거대한 쇼핑몰과 문화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디지털 안내 시스템이 역 전체에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 청소기가 바닥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어디로 갈까? 피터가 물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보았어요. 광화문 광장이라는 곳이 유명하대. 서울의 중심지래.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열차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넓은 광장과 그 뒤로 보이는 웅장한 산, 그리고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에 전통 궁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서울이라고? 안나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광화문 광장을 걸었어요. 넓은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거리,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시설물들. 심지어 벤치에도 태양광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마틸다, 저기 봐. 피터가 가리킨 곳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무료 와이파이와 AR 가이드 서비스래. 저는 그 시스템을 체험해 보았어요. 스마트폰을 연결하자 광화문 일대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가상 가이드가 나타났습니다. 마치 개인 여행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파리에서도 본 적 없는 서비스야.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는 광장 주변을 걸으며 더 많은 것을 발견했어요. 곳곳에 설치된 공공미술 작품, 깔끔한 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보행자를 위한 스마트 신호등과 길 안내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했던 거야? 안나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광화문 광장에서 조금 더 걸어 내려가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그곳은 청계천이라는 인공 하천이었어요.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맑은 물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하천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현지인이 영어로 대답해 주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복개된 도로였는데 2005년에 복원한 프로젝트예요. 지금은 서울의 자랑이죠. 저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깜짝 놀랐어요. 도시 중심부인데도 물이 너무 맑았거든요. 심지어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마틸다, 여기 봐. 피터가 물속을 가리켰어요. 정말 물고기가 있어. 도심 하천에. 저는 하천 옆 정보 안내판을 읽어보았습니다. 청계천은 과거 오염되고 버려진 공간이었지만 대규모 복원 프로젝트로 도시의 생태계를 되살린 환경혁신의 상징이었어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다는 설명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하천 복원이 아니라 도시재생의 철학이네. 저는 감탄했어요. 청계천 주변으로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시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음악을 연주하고 예술가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도시와 자연, 문화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청계천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수질과 대기질을 측정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이었죠. 유럽에서는 아직 이런 수준의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공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터가 놀라워했습니다. 청계천을 따라 더 걸으며 우리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만났어요. 미국인, 프랑스인, 심지어 스위스인 관광객 그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서울에 오셨나요?
저는 스위스인 관광객들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서울은 매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서 계속 오게 되네요. 한 스위스인 관광객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놀랐어요. 스위스인들이 한국을 반복해서 방문한다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마틸다, 나만 몰랐네. 이미 한국은 세계적인 나라였구나. 안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어. 청계천에서의 산책을 마치고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도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디지털 메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로봇이 주문을 받고 음료를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이 일반 카페라고? 피터가 놀라워했어요. 카페 안에는 많은 현지인들이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고 각 테이블마다 무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VR 체험 코너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은 디지털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바리스타가 영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오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있죠. 저는 스마트폰으로 주변 지도를 확인해 보았어요. 서울의 모든 지역이 상세한 디지털 지도로 제공되고 있었고 실시간 교통정보와 혼잡도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정보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거야. 안나가 감탄했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나와 명동이라는 쇼핑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거리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점들이 즐비했고 대형 디지털 간판들이 건물 외벽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쇼핑객들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였어요. 매장마다 AR 피팅룸이 있어 실제로 옷을 입어보지 않고도 가상으로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 밀라노나 파리에서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명동의 한 전자제품 매장에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직 유럽에 소개되지 않은 최첨단 기기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접히는 스마트폰부터 인공지능 가전제품까지 미래의 기술이 이미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구나. 피터가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도였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모두가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는 노인들도 키오스크로 버스 도착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거의 없어 보여. 안나가 관찰했어요. 모든 세대가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디지털 포용성은 유럽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야. 우리는 오직 이반 실시간 번역 서비스를 통해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스마트폰 앱이 실시간으로 번역해 주었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젊은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물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빠른 변화를 수용하는 문화와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우리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효율성과 혁신 그리고 교육. 이것이 한국이 짧은 시간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을까요? 서울에서의 하룻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돌아갔어요. 인천공항은 아침 햇살 속에 더욱 인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 곳곳에 배치된 실내 정원,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 비행기 정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속도였어요. 인천공항의 정비팀은 밤새 작업해 우리 비행기를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율성이야. 마르코가 감탄했어요. 유럽 어디서도 이런 속도의 정비는 기대할 수 없어.
탑승을 시작하기 전 저는 승무원들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편견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여기 있었어요. 안나와 피터, 그리고 다른 승무원들의 눈에도 같은 깨달음이 보였어요. 우리 모두 변화를 경험한 겁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공항 책임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편견을 깨뜨려 주셔서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이번엔 비상 착륙이 아닌 일정한 방문으로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24시간 전만 해도 제가 가장 오기 싫어했던 곳이 이제는 다시 오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722로 돌아간 후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 항공사 내부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세계 각 공항의 비상 대응 능력 평가가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이미 5년 연속 1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저희 승무원들에게는 공유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용기를 내 인사팀을 찾아갔습니다. 아시아 노선, 특히 한국 노선을 정기적으로 맡고 싶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깜짝 놀랐어요. 마틸다, 당신이? 농담이죠?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제 경험을 공유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교육 프로그램도 바꿔야 합니다. 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너무 심해요. 처음엔 제 제안이 무시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찍은 사진들과 경험담을 모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장님께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놀랍게도 회장님이 직접 미팅을 요청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그분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마틸다.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시아 노선 전담 수석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인천을 방문하며 새로운 경험을 쌓았어요. 심지어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틸다입니다. 처음으로 한국어로 승객들에게 인사했을 때 그들의 환한 미소를 잊을 수 없어요. 몇 달 후 스위스 항공은 인천공항을 아시아 비상 착륙 전담 지정 공항으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저는 인천공항 공사의 초청으로 국제 항공 안전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항공 전문가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눴어요. 편견은 안전의 적입니다. 우리가 한 공항, 한 나라, 한 대륙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면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놓치게 됩니다. 제 연설 후 여러 유럽 항공사들이 연락해 왔어요. 그들도 아시아 공항들, 특히 인천공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입 승무원 교육 과정에서 저는 항상 제 경험을 나눕니다. 편견은 무지의 또 다른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인천에서 깨달았습니다. 한 해가 지난 후 저는 특별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문화 다양성 대사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가끔은 그날 태풍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저는 여전히 제 편견 속에 갇혀 있었겠죠.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이 때로는 가장 밝은 깨달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를 인천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그곳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기술과 인간미의 완벽한 조화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준 한국을.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묻습니다. 마틸다, 왜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게 된 거야?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해요. 기술과 전통, 효율성과 인간미의 조화. 나는 그것을 한국에서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만 몰랐던 거죠. 한국은 이미 세계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는 스위스와 한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양국의 항공 전문가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며 배움을 나누는 프로젝트예요. 제가 경험한 변화를 다른 이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죠. 15년간의 항공 경력 중 가장 특별한 순간은
제가 가장 가기 싫어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천에서 제 오만함이 무너졌고 새로운 마틸다가 태어났어요. 지난주 저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인천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바로 저희 회장님이셨어요. 그분도 직접 인천공항의 시스템과 서울의 혁신을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마틸다, 당신 덕분에 우리 회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의 혁신에서 배울 점이 정말 많군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조직을 바꾸고 그 조직이 다시 산업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인천공항과 서울의 홍보대사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외칩니다. 미래 공항과 미래 도시를 보고 싶다면 한국으로 오세요.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이제 당신도 깨닫게 될 테니까요.